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가 5,800억 원 증액됨에 따라 광주시청과 수원지구를 잇는 2단계 구간의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9년 완공됩니다.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현대백화점과 광주광역시간 첫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가 빠른 행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부터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KBC 의정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빅데이터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지역민에게는 국회의원 중간평가의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가 5,800억 원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구를 잇는 2호선 2단계 구간의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사한 위기에 몰린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을 잇는 2호선 3단계 구간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의 광주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는 5,800억 원 증액된 2조 7,9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수안지구를 지나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20km 구간입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야죠. 내년부터 어차피 한 6, 7년 걸리거든요. 광주광역시청에서 백운교차로 광주역을 잇는 남쪽 17km 구간인 1단계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현재 공사 진행상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갈 2단계는 당초 2026년 완공 계획이었지만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202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을 잇는 3단계 구간은 여전히 사업비 5억 원만 반영된 채로 남겨뒀습니다. 광주시는 2단계 착공을 마친 뒤 3단계 사업계획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최대 현안인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현대백화점과 광주광역시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가 빠른 행정 처리를 약속해 추진에 탄력이 예상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더현대 광주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접수된 지 열흘 만입니다. 양측의 복합 쇼핑몰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듯 회의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신한력 행정협의체를 통해 법적, 행정적, 기술적인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원스톱으로 한번 같이 놓고 일을 한번 처리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접수해준 그 기업들과 아주 좋은 파트너십으로 현대백화점 그룹은 더현대 서울의 성공 DNA를 발전시킨 문화 복합몰 더현대 광주를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현대 광주를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넘버원 문화와 쇼핑의 랜드마크 문화 복합몰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입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원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민관 협의체 구성과 상생 방안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상생 공간 제공, 현지 법인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구도심 앵커 시설 등을 상생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화 판매 공간을 기반으로 협업 공간, 체험 및 공유 공간을 조성하여 광주 지역 소상공인과 더불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시 차원의 상생발전협의회를 따로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물류 대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두 곳의 반출입량은 106TEU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2.29% 수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시멘트 분야의 경우 전국 생산량이 평상시의 11% 수준인 2만 2천 톤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 목포지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 삭발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면 사업자로 취급하면서도 이번에 정부가 명령을 내린 건 화물차 노동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교섭 요구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아 광주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완성차를 옮기는데 일당제 기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아 완성차 운송업체인 글로비스는 일당제 운전자들을 하루에 500명에서 700명 정도 투입해 스포티지와 셀토스, 봉고트럭 등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성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 등으로 운송했습니다. 파업 이후 지금까지 6천여 대가 이런 방식으로 운송됐습니다. 기아 광주 공장은 또 광주 제1전투비행단, 한평 나비축제장 주차장 등에 16,000여 대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모처럼 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아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양파밭. 단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땅은 바싹 말랐고 잎 끝부분은 노랗습니다. 비는 지역별 편차도 커 전남 동부권에 100mm가량의 비가 내렸지만 무안 등 전남 서부권에는 10에서 20mm에 그쳐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좀 적게 오는 바람에 좀 한숨이 납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가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뒤라도 더 많은 비가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안타까움만 전할 뿐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여수와 고흥 등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비를 뿌렸던 구름이 동해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도 사이로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하며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어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지영민은 물론 광주대와 금호고 축구 선수들은 선배인 조규성과 나상호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영민들은 아쉽게 패했지만 아직 16강 진출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 초반 조규성의 연속 헤딩골이 터지자 모교인 광주대학교가 떠나갈 듯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경기 막판까지 몰아치는 공격에도 추가골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열띤 응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광주의 사랑 조규성 화이팅! 16강 진출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경기. 선배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대 축구부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2. 열띤 응원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후배들은 실망보단 다음 경기에서는 아쉬움을 털어내주길 바랐습니다. 오늘 그래도 경기력은 너무 좋았지만 아쉽게도 패배했던 게 원인 분석 잘해가지고 다음 경기 꼭 좋은 경기라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열리진 않았지만 시민들은 소규모로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나상호와 김태환 선수의 모교인 금호고 축구부 학생들도 태극마크를 단 선배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일단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선수들도 아쉬울 거기 때문에 물론 아쉽긴 하지만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오는 12월 2일 포르투갈을 상대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낼지 지역민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나주의 가금농장 두 곳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나주 공산면의 산란계 농장과 유경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발생 농장의 1km 이내 농장의 임상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지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장흥과 나주, 고흥 등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KBC가 전국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도입한 국회의원 의정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KBC 국회의원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만드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2022 KBC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1위인 대상은 이용빈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동 법안 발의와 대국민 소통 창구인 SNS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도 소통과 경청일 텐데요. 현장에 늘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칭찬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출석률과 지역 주민 여론조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병훈, 송갑석, 이계호 의원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법률안 보도를 지표로 평가한 입법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킨 소병철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과거를 치유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상을 주시는 것은 남은 숙제도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완수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의정평가는 임기 전반기를 소화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입법 대상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좀 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유권자들에게는 국회의원 중간평가 성격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의의를 남겼습니다.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도입한 KBC 의정평가는 빅데이터와 주민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전문 분석 기관과 학계가 참여해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KBC는 총선을 1년 앞둔 내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평가를 실시해 차기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여야 신진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정치개혁 2050이 국회의원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정의당 문정은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등은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구조로 상대방의 미움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술자리를 갖고 몸싸움을 벌인 A도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 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고병일 현 광주은행 부행장이 확정됐습니다. 현 송종욱 행장에 이어 2연속 자행 출신 행정에 오르게 된 고병일 광주은행장 후보는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광주은행을 이끌게 됩니다. 고 후보는 광주 출신으로 금호고와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32년간 광주은행에서 일하며 2019년부터 부행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첫 자행 출신으로 5년간 광주은행을 이끈 송종욱 은행장은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책으로 수심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 백년산림민심센터는 환경 관련 학과 교수 3명과 풍암동 주민자치회장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풍암호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성기 조선대 교수는 풍암호 유입수로 매일 1,000톤의 지하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순환 선도도시 개념에 역행한다며 광주시의 현재 계획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직업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업 체험은 물론 취업 선배와의 상담, 장애인 고용업체 면접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이 자매 결연을 맺고 해저터널 건설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시군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해저터널 건설 이후 생활권 통합을 비롯해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총 연장 7.3km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반에서 10분으로 줄게 됩니다. AI와 실감 미디어,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동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동신대학교는 오늘 29일과 30일 이틀간 나주시 빛가람동 동신대 에너지 클러스터 내 혁신 융합 캠퍼스에서 3D 프린터와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 2022 동신엑스포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혁신 융합 캠퍼스 1, 2층에서는 취업 박람회 잡스페이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퍼플 섬으로 유명한 신안 안좌도 반월 박지도에서 퍼플 산타클로스와 퍼플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퍼플 섬에선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조명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보라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등장했습니다. 신안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퍼플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과 화합의 보라색 조명을 설치해 내년 1월까지 밤하늘을 아름답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